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 다시 복습해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는 우리가 거듭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거듭 제곱근, 예를 들어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말의 뜻은 뭐다? 몇 제곱해서 n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이 n제곱근을 뭐라 부르면 x라고 부르면 x의 몇 제곱이 n제곱이 a가 되는 x를 찾는 거고 n차 방정식이니까 답은 당연히 몇 개? n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중에서 실수옷을 통틀어서 n개가 나오는 것이고 이 중에서 무슨 수에 해당하는 건? 실수에 해당하는 건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그리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에 따라서 그 개수가 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중에서 실수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로 했고 두 개면은 음수 버전은 이렇게 하나, 양수 버전 이렇게, 음수 버전 이렇게 부르기로 했고 양수 버전 하나 있으면 이렇게만 부르기로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n이 홀수이면 당연히 버전이 몇 개? 한 개가 생긴다 그랬고 n이 무슨 수면? 짝수면은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두 개, a가 0일 때는 한 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실수 중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듭 제곱근을 다루는 계산 방법, 성질, 기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친구를 전체 몇 제곱하면 m 제곱하면 그대로 a가 나온다. 그 다음에 안에 지수가 있으면은 n이 홀수일 때는 그대로 짝수일 때는 무슨 값? 절대값으로 튀어나온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곱하기나 나누기는 이런 식으로 합칠 수 있다고 그랬고 나누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 안에 거듭제곱근이 있으면 곱하기로 얘네들을 합쳐버릴 수 있고 또는 순서를 어때도 상관없다. 바꿔도 상관없다. 그리고 여기서 더 하신다는 이야기가 거듭제곱근과 지수는 마치 우리가 약분을 하듯이 날려줘도 무방하다는 게 저번 시간에 했던 이야기의 핵심이었죠. 그 다음에 오늘 할 이야기는 지수법칙 이야기입니다. 지수법칙이라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한번 다루긴 했었습니다. 지수법칙이라는 거는 얘기하기 전에 일단 지수 얘기부터 하도록 할게요. 지수 얘기부터. 지수라는 거는 우리가 곱한 횟수를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곱한 횟수를 나타내는 숫자였다. 그래서 우리가 A를 만약에 몇 번 곱하면 이렇게 3번 곱하면 A의 세제곱 이렇게 썼었고 그 다음에 A를 마커가 잘 안 나오네요. 예를 들어 6번 곱하게 되면 A의 6제곱 이렇게 등장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A를 몇 번 곱하면 한 번 곱하면 A의 1제곱이라고 썼었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거를 여러 번 곱했을 때 그 곱한 친구를 여기다가 쓰고 곱한 횟수를 여기다가 쓰는 방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고 이 친구를 우리가 밑이라고 불렀고 얘를 지수 이렇게 부르게 됐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당연히 곱한 횟수여야 되니까 지수에 뭐가 왔으면 좋겠다. 자연수가 오는 친구들만 지금까지 처리를 했었어요. 그렇죠?
지수에 자연수가 오는 친구들을 처리를 했었고, 그리고 이 곱한 횟수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규칙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그게 지수 법칙이었습니다. 지수 법칙 첫 번째,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곱하면, 예를 들어 3번 곱한 거, 5번 곱한 거 끼리 서로 곱하면 몇 번 곱한 거겠어? 총. 얘는 3번 곱한 거, 얘는 5번 곱한 거니까 총 8번 곱한 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밑이 같은 곱셈을 하게 되면 지수끼리 더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밑이 같은 무슨 셈을 하면, 나눗셈을 하면 지수끼리 뭐 된다? 빼진다. 그 다음에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 A의 세제곱을 또다시 몇 번 곱하라 그러면 4번 곱하라 그러면 세 번씩 곱하는 거니까 총 12번이 곱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수끼리 뭐 되는 효과다? 곱해지는 효과라고 처리하시면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곱한 거의 전체 제곱이면은 각각 제곱, 나눈 거의 전체 제곱도 각각 제곱하면 됐었어. 그리고 이 지수 법칙들은 반드시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에스파뇰도 아니고 러시안도 아니고 반드시 한글로 읽습니다. 밑이 같은 곱셈은 지수끼리 뭐한다? 더한다. 밑이 같은 나눗셈은 지수끼리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 그 다음에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한다라고 처리하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밑이 같은 곱셈은 지수끼리 더한다. 밑이 같은 나눗셈은 지수끼리 뺀다.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한다. 이 말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하면서 익혀주시면 되겠다. 이 말들이 입에 익어야 되고, 입에 익고, 그리고 상황에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러운 인식으로 남아야 된다는 이야기. 따라해봅시다. 밑이 같은 곱셈은 지수끼리 더한다. 밑이 같은 나눗셈은 지수끼리 뺀다.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한다. 반드시 튀어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죠? 이런 지수 법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수에는 무슨 수만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수만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뺄셈 처리를 할 때 경우를 나눠야 됐고, 불편한 경우들이 당연히 생긴다. 그럼 그러한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지수에다가 자연수가 안 와도 되는 시도를 지금부터 하기 시작할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이라고 할까요?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이면 G를 G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얼마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오는 게 맞죠? 그쵸? 1이 나오는 게 맞아. 그런데 우리가 무슨 법칙을 적용하고 싶으면, 이 케이스에도 지수 법칙을 적용하고 싶으면 지수끼리 뭐 해버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지수끼리 빼버린다고 생각해도 될 거야, 그쵸? A 세제곱 나누기 세제곱이니까 밑이 같은 나눗셈이니까 지수끼리 빼버려서 얘를 뭐라고? A의 0제곱이라고 처리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쵸? A의 0제곱이라고 처리하면 안 되나요? 괜찮죠? 얘를 A의 0제곱이라고 처리하는 아이디어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야. 그러면 A의 0제곱을 앞으로 뭐라고 불러도 1이라고 불러도 괜찮다. 괜찮다라고 정하자라는 거죠, 그쵸? 뭐 특정한 성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0제곱이라는 게 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어떤 일관성의 측면에서 0제곱이라는 친구를 1로 처리하는 게 가장 아름답겠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지수가 0이면 결과가 얼마다? 1이다라고 처리할 수 있는 거다. 지수가 0이면 결과가 1이다. 지수가 0이면 결과가 1이다. 지수가 0이면 결과가 1이다.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면 따라하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지수가 0이면 결과가 1이다.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A 세제곱 나누기 A 배제곱 나눗셈 분수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하고 나시면 3번 곱하고 4번 곱하고 약분하면은 A분의 1이 나와야 되겠죠, 그쵸? A분의 1이 나와야 될까? 그런데 얘를 무슨 관점에서? 치수 법칙의 일관성의 관점에서 처리하고 싶다면 얘를 뭐라고 처리할 수 있을 거고 위치 같은 남셈이니까 지수끼리 빼서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도 처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앞으로 지수에 음수가 오는 것도 일관성 측면에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지수에 뭐가 오면 음수가 온다는 아이디어는 A1제곱의 무슨 수가 돼 지금? A1제곱의 역수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수가 음수면 무슨 아이디어? 역수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다. 지수가 음수면 역수. 비슷한 느낌으로 뭐 예를 들어 A 세제곱 나누기 A 5제곱을 처리한다고 생각해보면 A 세제곱 나누기 A 5제곱이면 분수로 처리해서 약분해보시면 A 몇 분의 1 제곱분의 1인 거 확인할 수 있죠. A 제곱분의 1이니까 제곱분의 1인 거고 그러면 이 친구를 이 관점에서 처리하면 A의 지수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역시나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A제곱의 역수라고 처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수가 음수면 역수 아이디어다 생각하시면 될 거다. 그 다음 이번에 요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구를? 얘를. n제곱근 a는 몇 제곱을 했을 때 통째로? m제곱을 했을 때 n이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얘는 a의 몇 제곱이에요? 1제곱이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뭔가에 거듭 제곱했는데 a의 몇 제곱이 나왔어? 1제곱이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이 알맹이를 만약에 a의 지수로 표현한다고 하면 a의 몇 제곱이라고 쓰면은 지수끼리 곱해서 1이 나올까요? 얘랑 얘랑 곱해서 1 나와야 되니까 여기 뭐 들어오면 되겠어? 자연스럽게 n분의 1이 들어오면 되겠잖아, 그치? n분의 1이 들어오면 될 거야. 그래서 m제곱근 a라는 거는 얘를 m제곱했을 때 1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m제곱근이라는 건 앞으로 뭐라고? n분의 1제곱이라고 써도 무방하겠다라는 이야기죠. 문제 없죠? 예를 들어 루트 a라는 거는 그럼 a의 2분의 1제곱이라 써도 괜찮은 거야, 그치?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제곱을 씌웠을 때 1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 관점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건 괜찮죠, 그쵸? 예를 들어 세제곱근 a도 a의 3분의 1제곱이라고 처리하면 괜찮을 거야. 여기 만약에 제곱 붙어도 여기 뭐 붙으면 되겠어? 제곱 붙으면 될 거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3번 지수가 못 쓰면 지수가 분수면 거듭 제곱근의 아이디어다 라고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수가 0이면 근거가 1이고 지수가 음수면 역수고 지수가 분수면 거듭제곱급이다 라고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그러면 0이고 음수고 분수고 모든 유리수가 지수에 다 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모든 유리수가 지수에 다 올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유리수가 지수에 올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사이사이에 해당하는 무리수들도 지수에 오는 것도 괜찮을 거야, 안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는 얘기야. 선생님, 무리수가 지수에 어떻게 와요? 그럼 선생님, 2에 루트 2승이 있다라는 거예요? 2에 루트 2제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라는 얘기인데 루트 2는 얼마니까? 글씨가 이렇게 올라가면 보기 안 좋죠. 2에 이렇게 나가는 무리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2에 1.4제곱은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10분의 14제곱이니까 얘를 몇 제곱근 처리한 다음에 10제곱근 처리한 다음에 14제곱을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100제곱근을 때린 다음에 141제곱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얘도 10,000제곱근 때린 다음에 14,142제곱을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계산기가 하면 되잖아, 그죠? 계산기가 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처리해 나가다 보면 이 숫자가 얼마인지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존재는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존재는 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리수 지수도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렇게 무리수 지수를 정해도 아까 유리수 지수에 어떤 얘가 가까이 가는 느낌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얘도 당연히 앞에서 얘기한 지수 지수 만족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나아가서 무리수 지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가능하다는 거야. 여기다가 적당한 무리수를 잘 지수에 집어넣으면 이런 행동도 가능하다 안 하나? 이런 상황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무리수를 잘 집어넣으면 일정 얼마를 잘 선택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루틴은 아니에요, 일단. 루틴 아닐 거고. 이런 숫자를 잘 선택하면 얘가 그대로 또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다가 적당한 무리수를 잘 집어넣으면 뭐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다가 적당한 무리수 지수를 잘 선택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짓거리도 가능하겠죠. 그쵸? 이런 짓거리도 가능할 거야. 가능할 거야? 불가능합니다. 얘는 되고 얘는 안 돼. 왜? 양수를 뭐 할 거면 양수를 거듭제곱 들어가면은 결과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음수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양수에다가 적당한 무리수 지수를 잘 정하면 이렇게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숫자를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양수를 거듭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0이나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무리수 지수가 설령 오더라도 양수에다가 거듭제곱을 했을 때 0보다 반드시 큰 양수가 나온다라는 이야기. 여기까지 오케이? 양수를 거듭제곱하면 반드시 양수가 나온다. 여기까지 지수 업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리고 그거에 근간이 되었던 지수법칙에 대한 이야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오늘 내용은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제 중에서 아이디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불충분한 친구들만 풀어보고 연습해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